그 수학상은 워낙에 두꺼운 책에서 각 단원의 이미지를 간략히 잡아두면 좋거든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이미지를 좀 잡아둘게요. 여러 두 가지 방정식. 이제 2차 원식과 2차 함수 이유니까 네, 일단 차수가 높아질 거예요. 차수가 높은 방정식이 가능합니다. 또는 방정식의 개수가 늘어나는 식으로 열린 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찌꺼기도 있어요. 등등. 고차 방식은 크게 3차와 4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방식은 열린 2차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건 유형이 3개가 되겠습니다.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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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식. 세 종류 있습니다. 네, 등등등에는 대표적으로 부정방정식, 그 다음에 공통등 등이 있습니다. 뭐 정수근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그 친구의 정수근이 있어요? 왜요? 아, 정수 아니어서? 그래요? 네. 자, 3차는 고차는 기본적으로 뭐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해서 푸는 것. 그러니까 어차피 2차 원식부터 인수분해해서 풀었잖아요. 그죠? 네. 근해공식도 있었는데 3, 4차에는 이제 근해공식이 제공되진 않아요. 네. 있긴 있지만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우진 않죠. 5차 이후로는 근해공식이 없다는 것은 뭐 증명돼서 유명하게 남아있고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하는데 그걸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서 0이 되는 것, 서로 인수를 찾는 거죠. 이거 이제 수정리를 이용했다 하고 네, 조립제법으로 이제 하는데 거기서 신경 쓸 것은 네, 그 가능한 인수. 그게 이제 최고차항 계수와 상수항 계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알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면 나 설명 안 하고 이해부터 설명합니다. 네, 그 집어넣을 가치가 있는 것은 최고차 계수,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네, 일마로 뭐 약수라는 게 별말이 없으면 이제 음의 약수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해도 상관없고요. 네. 뭐 이런 것들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네. 3차는 이제 뭐 조립제법 그거보다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하죠. 근과계수관계. 3차 원식까지는 근과계수관계를 다룹니다. 근데 근과계수관계의 어떤 특징을 아시면은 4차, 5차, 6차 다 근과계수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딱 두 가지만. 최고차항 바로 다음 항이 근의 합이 나옵니다. 부호는 마이너스로. 그건 여러분들이 뭐 5차 방정식 같은 거 뭐 근을 A, B, C, D로 한 다음에 전개하면 4차 계수는 마이너스 괄호하고 A, B, C, D, E 다 더한 게 나온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항은 항상 근의 곱이 나와요. 그것도 전개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의 합과 근의 곱이 네, 양쪽 끝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그거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플러스 3x 플러스 3차 함수 네, 이런 게 있다면 이거 fx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2는 이렇게 이런 거 풀어라 라고 했을 때 해설은 보통은 이제 이걸 다 정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하기
4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8 이렇게 해서 근각유선교 이걸 다 구하게 하거든요. 근데 좀 배우신 분들은 이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E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알 수 있으면은 근각유선의 분모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 필요 없습니까? 네, 필요 있습니까? 네. 자, 이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 하면 그리고 잘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네, 되게 부당하다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가빈에게 이제 더 이상 그만 고개 좀 끄덕이지 말라고 그냥 소윤이한테 넘어갔구나. 자, 그래서 E 마이너스 알파, E 마이너스 베타, E 마이너스 감마가 있다면 X에 따라 2 넣은 거예요. 이게 F2인 거죠. 근데 이게 혹시 이렇게 나와 있다면 마이너스 3번 한 거니까 마이너스 F2가 된다. 그죠? 얘는 이제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생각하세요. 이게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베타 다 플러스가 되버리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이제 이런 게 그냥 숫자 딱 집어넣으면 풀린다라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기본과 이제 특수한 게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의 특수한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오메가 얘기합니다. 오메가는 성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오메가의 성질을 정리하는 방식으로는 선생님 이제 식, 근각의 시역에 그 다음에 역수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다 보면 각각 2개씩 나옵니다. 6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가지 버전이 있죠. 세제곱하면 1되는 거, 마이너스 1되는 거. 네. 세제곱하면 1되는 것은 이걸 이수분해했을 때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허근은 여기서 하는 거니까 허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두 허근을 두 켤레 허근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식으로 한 것은 이 식과 이 식에 의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나오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각의 상계는 여기에서 합과 극 때문에 켤레근의 합과 켤레근의 극에 대해서 역수는 오메가의 역수에 대한 얘기인데 역수라는 게 이제 사실 곱해서 1이다 이게 역수라는 말이니까 1되는 것, 곱해서 1되는 것 2개 찾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니까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역수인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바오메가가 오메가 곱해서 1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또 이렇게 될 것도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경험을 쌓다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의외로 이거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곱하기 관계는 사용하기 편한데 더하기 관계는 사용하기가 껄끄러워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제 여기가 바뀌는 거죠. 여기가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뀐다. 그 다음에 합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똑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곱은 여전히 1이니까 역수관계는 유지가 되는데 여기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됩니다. 딱 요만큼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6제곱하면 1됩니다. 세제곱 마이너스 6. 그렇다는 얘기는 6개를 더하면은 0이 되는 거예요. 더하기로만. 여기 뿔맛뿔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소 평면을 잘 이해하면 아주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가고 이 정도 얼마인지 로딩 하나씩 이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차식의 특이 형태는 뭐가 있죠?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기차식이 있습니다. 뭐니도 보기차식은 짝수차항만 있는 4차식, 4차, 2차, 1차만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변형할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x제곱 플러스 x 이게 2차식이면 여기가 4차고 여기가 2차 보기차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수분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편입니다. 네. 네, 우리의 관심 대상은 이수분해가 안 되는 거고요. 네. 이수분해가 그래도 되는 걸로 설명해 줄까? 이수가 되는 걸로 설명하자면 여기가 왜 상관없구나. 여기를 마이너스 뭐 6 정도 해줄까? 이렇게 하면 이건 x 제곱 플러스 3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걸 좀 변형해서 하자면 잘못했다. 이거 완전접시 만들기가 어렵구나. 완전접시 만들려면은 뒤에가 제곱수여야 되죠? 제곱수려면은 4가 좋은데 다시 합시다. 더하기 한 9 정도로 할까? 더하기 9면은 6답이 안 나는. 이수가 되는 형태가 별로 안 나오는 거구나. 아니, 할 수 있어요. 더하기 10. 된다. 빼기 10 예쁘다. x 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데 x 4제곱과 플러스 9만 놔두고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6x 제곱을 놔두고 여기서 남는 마이너스 4x 제곱식적으로 해보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가 x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되고 얘가 2x의 제곱되는 거니까 한번 이걸 놔두고 얘를 한 번 더 하고 한번 뺍니다. 그래서 저는 뭐쪽 여러분들이 이것과 이게 어쨌든 같은 식을 의미한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기차식을 이수를 했을 때 워낙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푸는 것에 익숙해지면은 이게 사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먹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형태는 아주 예쁘죠? 뭐 뿔마 알파, 뿔마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네, 뭐 알파 베타, 알파 마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면은 네, 곱은 똑같고 합은 부호가 반대고, 네, 아니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그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기차식이 이렇게 이수분해가 항상 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접근이 쉬워질 문제가 있어요. 2차원식이 근이 2개니까 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보기차식은 늘 이렇게 이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좌우대칭, 데칼코마니 상반방 정식이 있죠. 네. 이거 이제 문제가 나오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간략하게 얘기한 건 끝났고요. 그것의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 그 어떤 내용과 특징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게 그 수학 상의 각 단원들이 정리가 되면 네, 언제든 안정감을 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봤습니다. 곧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게 해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풀었고요. 여러분은 101페이지까지 질문할 게 있습니까? 102페이지까지. 네. 문제 질문할 건 없습니까? 그럼 좀 나 이거 잘 푼 것 같아 그런 것도 없습니까? 네.
그 x 마이너스 알파 거기다가 마이너스 2 넣고 1 넣어서 잘 풀었다 안 하는데 쌤이 먼저 가져가셨어요. 그건 기본이죠. 유형 7번. 네, 유형 7번에서 자, 그게 기본인 것을 서윤이가 증명해줘. 서윤이 오늘 처음 말했거든요. 20번 보세요. 20번에서 그 식을 fx라고 한다면 20번은 뭘 구하는 거예요? 네, f1 구하는 거예요. 21번은? 이것도 마이너스 F 마이너스. 네, 맞습니다. 그런 걸 하는 거죠. 자, 뭐 정말 얘기할 거 별로 없으니까 24번 24번? 네. 풀긴 했는데 네.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네. 단순히 A, B, C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네. 4A 플러스 2B 플러스 쓰니까 네. A에 1을 넣어서 맞습니다. x에다 2를 넣었을 때 값이죠. 그러니까 24번 같은 경우는 그걸 fx라고 했을 때 f2 빼기 8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 네. f2 빼기 8 구하는데 fx 이렇게 잡는 거죠. 한근이 1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근이 3 플러스 4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합이 6이죠? 곱이 25죠? 네,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을 빼면 답이 나오겠죠. 아, 네. 네. 자, 그렇다면 유형 4번에 이 데칼코마니 상황만 해주시고 있으니까 설명 좀 하겠습니다. 오. 아, 자,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네. 그럼 사실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 이게 다 실근을 간다면 여기 근의 합이 있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근의 합을 하면 이게 무조건 답인데 실근의 합이니까 혹시 실근과 허근이 같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얘를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 정석 풀이법이 있고 시험 풀이법이 있고 예. 늘 정석 풀이법은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석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죠? 제곱으로 네, x제곱으로 나눕니다. 묶어내는 결과. 그건 취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묶어내는 쪽으로 설명할게요. x제곱을 묶어내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네, x 플러스 1의 변형식을 쓰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이제 4x x분의 1 이렇게 된 거고 이것은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되는 거죠. 네. 빼기 10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6과 2로 플러스 6과 2로 마이너스 2로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x 플러스 x분의 1이 있고 여기 플러스 6과 마이너스 1을 적당히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x제곱이 계속 있었는데 그 x제곱을 이제 나눠서 하나씩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는 0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실근 나오겠어요? 허근 나오겠어요? 왜죠? 완전 제곱보다 작으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69가 중근인데 9보다 작잖아요. 그럼 실근합니다. 접하는 공간 내려오면 두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 실근해가 마이너스 6 확보했어요. 여기 있는데 근이 하나 나오죠. 서로 같은 두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 1만 추가해서 네 하겠죠. 그래서 서단 실근하면 7이 나오니까 맞나요?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구나.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도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데칼코마니 같은 좌우대칭인 상황 여기 맨날 1, 2예요. 여기가 이제 다른 숫자이면은 이제 그 수 그냥 빼서 하시면 돼요. 좌우대칭은 없다. 게다가 이차계수 다 있고 삼성도 있다. 이렇게 이 주제가 늘 항상 always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만 구하시면 됩니다. A랑 구하면 이 수준에 끝나요. 그리고 네 아시겠지만 3차항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A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1차항도 똑같고 2차항은 이렇게 1, AB, 1 네, 그래서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냐면 AB 더하기 2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걸 풀게 되죠. 더하면 4고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 이렇게. 그럼 6과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6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3번씩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편리하죠. 자, 네 여러분 열립 2차 방정식 네, 중학교 때가 1차 방정식 1차, 2차 어떻게 풀까요? 1차 정리해가지고. 네, 1차씩 정리해서 대입법 써서 풉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중학교 때도 대입법은 이미 배웠었어요. 가간법을 쓰지 않는 이유는 차수가 다르니까 네. 동량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열립방정식의 기본 접근은 뭐냐?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것에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으로 네,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가간법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항 하나를 지워버리거나 대입법 x는 하고 대입하면 x가 사라지고 y는 하고 대입하면 y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네, 하는 편이죠. 자, 이 차이는 어떻게 풀까요? 인트벌에서 전혀가 좀 다른데. 네, 거기를 상세하게 얘기한다. 는 0인 것을 인수합니다. 는 0이 아닌 것을 인수해보자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네. A, B가 0이다는 A는 0 또는 B는 0이는 걸 의미하지만 A, B가 9인 게 A, B가 뭐 9인 게 A가 3 또는 B가 3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둘 중에 는 0인 것을 인수분해 하셔야 된다. 네. 인수분해를 하면은 뭐가 되냐? 1차, 2차 두 개짜리가 됩니다. 두 개를 푸는 거죠. 자, 뭐 다른 게 뭐 더 있어요? 네. 다른 걸 더 생각했어요? 아 그냥 어. 그 AB랑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A제곱 더하기 그건 대칭식입니다. B제곱이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근의 개수에 대해서 감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1차, 2차는 근이 몇 개 나올까요? 차가 자, 1차는 그래프로 직선이다. 아 2차는 그래프로 포물선이거나 원이거나 등등 다양합니다. 네. 혹시 2차식을 여러분이 막 이런 걸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뭐 타원 같은 걸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기울어진. 네. 근데 어쨌든 곡선이 2차 곡선. 네. 2차 곡선에는 포물선, 원, 타원, 뭐 쌍곡선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점이 두 개 나오거나 하나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는 최대 두 개 나옵니다. 그러면 2차, 2차면 그는 최대 4개 나옵니다. 4개 나오거나 3개 나오거나 2개 나오거나 하나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알겠습니까? 어차피 1차, 2차를 두 개 푸는 거니까 두 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최대 근의 개수를 알아야지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무엇이 있느냐?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는 좀 확인하고 갑시다. 이거 유형 10번이 1차, 2차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풉니다. 유형 11번이 2차, 2차고 보시면 는 0이니까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죠? 게다가 36번은 귀엽네요. 중학교 때 사용하던 그걸. 36번은 A, B가 없는 것끼리 일단 x를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푸는 거죠. 네, 넘어갑시다. 유형 11번 여기 보시면은 네 어떤 것들로 되어 있냐? 합, 곱, 제곱의 합 등등으로 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 문제도 있네요. 어쨌든 1차, 2차는 2차, 2차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사고 이게 말씀입니다. 어떻게 풀까요? 네, 대입을 해서 풀어볼까요? y는 4 x 해서 대입하시면 x 4 x는 말수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4x는 말수 x 제곱 마이너스 4x 말수 1 x는 5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y는 4에서 5 빼면 마이너스 1 4에서 마이너스 1 빼면 5 네, 그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네, 이거 저렇게 넘긴 이유가 식을 정리하는 건데 네, 그냥 저기 있는 걸로 근계법으로 바로 식 만들어보면 네. 되지 않아요? 자, x, y를 두 근으로 하는 t에 대한 2차원식 만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근은 x, y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여기서 네, 근데 여기에 반박을 하자면은 어차피 네. 근거계수의 식 만드는 것도 풀이가 합이랑 곱으로 푸는 거니까 그냥 저걸로 보고 푸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미 늦었어요. 첫 번째 대답부터 난 씹혔어요. 자, 이렇게 풉니다. 어차피 똑같죠, 그죠? 몇 줄 줄었고 이게 더 효과적이겠네요. 그런데 네, 내가 요건 덜 갈궜거든요. 고색도 까놓으셨어요. 얘는 그냥 더해서 4고 곱해서 마이너스 5인 걸 바로 찾는 식으로 푸는 게 효과적인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좀 푸세요. 네. 마이라고. 네, 마일 5 이렇게 또는 5 마일 알겠어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다 구해 이제 확신만 가지면 돼요. 이거 근 최대 몇 개 나와요? 네, 2개 다 구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이유는 어차피 여기서 여러분들 그 생각한다고 곱해서 마이너스 5고 더해서 마이너스 4인 거 생각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기까지 와서 할 필요가 없다고요. 네, 전문용어로 삽질이라고 한다고 저기서 자 그렇다면은 네 이렇게 나와 있다면 다시 대충 쓰자. 26. 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푸느냐? 또 이걸 가지고 뭐 변형식 속사 합을 구해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풀려 있겠지만 또 네 그렇게 풀었겠죠. 이 풀기는 좀 어려워. 지금까지 배운 것이 안 풀립니다. 2차, 2차는 능력인 게 없잖아요. 그죠? 네. 대입법을 쓰자면 이제 좀 4차 방정식, 보기차식이긴 하지만 그런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변형식으로 이제 이 버전으로 만든 다음에 풀 것 같은데 그냥 곱해서 마이너스 5 나오고 제곱해서 제곱의 합이 26 나오고 찾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1 마일 5 그죠? 또? 마우 예, 마우 1 또? 오마이. 네, 5 마일 또? 1만. 마우 1 마우 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답 몇 개 나오죠? 네. 네, 최대 4개 나오죠? 다 나오네요. 네,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 수준에서가 안 끝나니까 이걸 따로 배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39번 같은 거죠. x 이건 위에 거 전개해서 써야 됩니다. 전개해서 그냥 쓸게요. xy x 더하기 y는 9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xy x 플러스 y는 20. 어떻게 풀까요? 15는 저는 저희 10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일 뺐어요. 저희 자, 이건 이제 이렇게 군하고 이렇게 이신하고 생각이 어떻게 나쁘죠? 치환한다. 합과 곱으로. 그래서 곱, 합, 곱합. 그럼 이제 이 문제 됩니다. 이 문제. 어쨌든 네 간단한 연립 2차 방식의 보고 난 이걸 풀 수 있죠. 그리고 곱합을 구했으면 난 또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걸 배워야 돼서 굳이 대칭식을 배우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대칭식이란 이것도 썰을 한참을 풀었었는데 겨우 못하나보구나. 대칭식이란 교환법칙이 성립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에 서로 바꿔도 x를 y라 하고 y를 x라 해도 식이 변하지 않는 것. 여기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합과 곱이에요. 그 이유는 그 두 개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대칭식 형태는 그래서 합과 곱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합과 곱으로 늘 정리할 수 있게 돼서 문제를 합 곱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